자, 10분 넘었습니다. 자리하시죠. 오늘 마지막 종강입니다. 우리 내일 뭐 이렇게 좌담회를 종강 기념 좌담회를 하기로 하긴 했지만 오실 분보다 안 오실 분이 훨씬 많으시고 지금 현재 25명이 찍혀 있는 거 보면 윤소영이랑 저랑 빼면 지금 23분 붙어 있다는 뜻이니까 자, 우리 헤어지는 인사 한번 합시다. 혹시 지금 저기 줌 그 그 카메라 킬 수 있는 분들 한번 켜시고 그 잠깐 좀 우리 인사 빠이빠이 좀 먼저 하고 인사 소개 좀 하고 그리고 저기 마무리할게요. 한번 이킬 수 있는 분 한번 켜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일부에 조금 힘드셔 가지고 그냥 녹화만 해 놓고 지금 나가신 분이나 그 피곤해서 지금 쓰러져 자 주 주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한번 보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요 12 주면 석 달을 같이 공부를 해도 이게 사실 이제 거의 여러분이 이제 저기 뭐냐 그 아바타를 그 대신 키우시거나 그냥 증명사진 하나 띄워 놓고 벽 보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 기수가 끝나도 누가 우리랑 같이 공부했는지 기억도 못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다 그때 처음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악수하시면서 막 그 명함 나누고 인사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게 그냥 약간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줌 학습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막 "카메라 켜세요. 카메라 안 켜면 진도 안 나갑니다." 막 이렇게 막 겁박을 하기도 하고 막 해 가지고 억지로 막 켜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저도 몇십만 원 주고 들어가는 과정도 저도 카메라 거의 안 켜거든요. 뻘쭘하니까. 그리고 또 딴짓도 좀 해야 되겠고 들은 척하면서 또 딴 공부도 같이 해야 되겠고 이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줌 수업을 그 몇 개를 좀 더 각시 더 듣는데 거의 저도 카메라를 안 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켜는 입장에서 뭐 억지로 "켜라 봐라." 뭐 이런 이제 부탁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웬만하면 그냥 이제 그냥 예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지나가고 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이 공부를 석 달을 해도 누가 누군지 뭐 이분이 우리 멤버였는지 뭐 저분이 뭐 우리의 뭐 몇 기 선배였는지 뭐 전혀 뭐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서 늘 새로 만나는 인제 그런 문화가 부득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좀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켜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따로 안 시킬게요. 인사는 따로 안 시키고 제가 인제 오늘 준비한 그 마지막 그 종강 기념 그 콘텐츠 보통은 제가 인제 기수 마지막 이 12 강째는 따로 이렇게 커리큘럼의 진도를 좀 안 나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뭘 좀 보여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AI 배워서 익혀서 저는 이렇게 매일의 일상에서 아니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그 과제에 요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통 인제 제가 쓰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보여 드린 다음에 인제 뭐 민서 형이랑 저랑 앞으로도 뭐 계속 다음 기수로 또 강의를 하긴 하지만 바로 또 이렇게 이어서 재수강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습 혹은 추가 공부 뭐 예습 복습을 이런 식으로 혼자 셀프 스터디를 좀 해 보세요. 그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쭉 좀 알려 드립니다. 제가 AI를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또 돈 주고 어디 가서 누구 딴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닌 이상 사실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쪼끔 덜 헤매고 좀 더 앞으로도 계속 바뀌는 이 AI 이 업계의 현황을 좀 따라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해 가지고 따라잡는 이제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고 보통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제 뭐 진도가 이제 뭐 하나라도 더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혼자 셀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좀 갖추시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예 그렇게 좀 이제 해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쭉 돌이켜 볼 때 이번 팔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대목 중에 하나가 구글의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마케팅적인 고객 관리, 보통 CRM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하다못해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신청서 같은 걸 받았을 때 이분들한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챗봇으로 인사를 알려준다든가, 이제 이런 정도 작업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것까지를 갖추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CRM의 상당 부분에 이 손이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기수에서는 구글 앱 스크립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깊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게 변죽만 이제 울리고 뭐 "요런 게 있어요."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실제로 "따라해 보세요."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뭐 다 하나하나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걸 알아두시면 좋아요."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미진했던 부분만 조금 교재로 좀 정리를 해 놓고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왜 이게 이제 필요한지는 여러분의 어떤 용도, 이 AI를 배워 가지고 내가 업무에 적용하는 어떤 요령에 따라 좀 다 다르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어떤 테마를 딱 정해서 하나를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그동안 12주를 지나면서 못 챙겨 드렸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예 그런 시간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소리 공유, 2번 화면 공유. 자, 이게 오늘 준비했던 교재입니다. 아까 링크 먼저 보내 드렸어요. 리드, 연락처를 확보한 고객에게 개인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렇게 답변했으니까 요렇게 또 인사말을 바꿔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내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답변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맞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내는 거. 앞으로 AI 시대의 CRM은 거의 1:1 커버 형식으로 바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개인화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거의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를 인제는 세그멘트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뭐 그룹을 지어 가지고 단체 메일, 단체 메시지 이렇게 배워 뭐죠? 이 그룹핑으로 보냈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굳이 단체 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1:1로 다 따로따로 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나이대, 어떤 성별, 그다음에 우리 쪽에 구매 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랑은 친분도가 얼마나 높은지, 어디 지역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오늘 날씨가 흐리니 맑으니, 뭐 이런 거를 다 조합을 해 가지고 그에 맞는 개별화된 메시지를 각각 개인들한테 따로따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세일즈포스니 어도비니 뭐 오라클이니 이런 거 고객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지금 업체들이 다 그런 개별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AI 기능들을 지금 자기들 CRM 시스템에 탑재를 해 나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갈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요건 쭉 그냥 한번 훑어 보십시오. 그래서 인제 핵심이 앱 스크립트가 꼭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인제 보통 고객들을 만나고 어떤 신청서를 받고 다시 외부로든 뭐로든 이제 회신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는 웹 서비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바일 앱,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해 가지고 앱에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웹을 쓰는 방법과 앱을 쓰는 방법. 근데 인제 사실 그 두 가지 다 결국은 고객들이 입력하는 이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지점을 프론트 엔드라고 그래요. 고객들이 이용하는 그 영역.
예, 클라이언트가 그 자기가 뭐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든 아니면 뭐 웹 브라우저를 펼쳐 가지고 거기서 보게 되든 간에 화면에 뜬 상황에서 자기가 뭐 이름을 입력한다든가 연락처를 입력한다든가 어떤 입력 행위가 일어나는 영역을 프론트 엔드라고 그래요. 고객이 보는 앞단이라고 그러죠. 앞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단. 그다음에 이거를 그 고객이 어떤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발생하잖아요. 그 입력된 데이터를 인제 끌어모아 가지고 서버에서, 예, 서버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하기도 하고 뭐 업데이트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관리자 모드에서 끌어다가 뭐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테이블, 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작업이 그 고객들은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백엔드라고 합니다. 백엔드. 그 뒷단. 그 엔드라는 게 단, 끝단자예요, 끝단자. 터미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앞단과 뒷단에 이게 그 연결이 돼야만 그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시스템이 완결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AI를 이용해서든 뭐 하든 뭐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뭐 무슨 챗봇을 만들어요. 이러면 대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 프론트 엔드,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화면만 어떻게 짜 보려고 애를 쓰지 사실상 그거를 이제 뒷단에서 내가 실제로 관리를 하려면 이 백엔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짜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실제로. 그 다 그 뭐죠? 프로그래밍 언어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안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못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가르쳐 줘도 몰라요, 실제로. 저도 겨우겨우 그걸 이게 막 남이 해 놓은 거 따라하면서 예, 겨우겨우 막 밤을 새 가면서 따라해서 겨우 인제 그걸 쓰는 정도이지 제가 그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원리부터 그 구성하는 방법까지를 그냥 쉽게 나 아무나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인제 "요런 기능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예, 고거 정도를 인제 그 뭐죠? 끝이고 예.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더 알려고 하면 인제 "그건 개발자 모드입니다."라고 인제 그 제가 선을 그어 버리는 이유가 인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인제 구글에 뭐 우리가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 드리는 게 구글의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예, 자동으로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백엔드 서버 쪽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관리를 여러분이 웹 서버를 실제로 개발하고 그걸 설정 세팅하고 그걸 또 웹에다가 배포해 가지고 작업하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따라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구글 설문지를 대신 이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AI가 그 입 코딩을 할 수 있으면 인제 앞으로 그런 백엔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몇 달을 시도를 해 보고 나서 '어디까지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해 보다가 결국 접고 해 가지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서버를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 그 백엔드를 아무리 AI나 이 코딩이 발전했다고 하고 바이브 코딩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걸 웹 서비스로 만들어 가지고 돌리려고 하시면요. 그 마지막에 서버 설정단에서 못 따라가세요, 실제로. 그래서 인제 그나마 "요 정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 드리는 거예요. 뭐 지메일에 있는 수신 편지를 폴더별로 자동 분류를 한다든가 중요한 편지가 있으면 그걸 그 뭐죠?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따로 뭐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챗GPT한테 API 연결해 가지고 예, GPT 함수라고 그래요. 이런 함수를 구글 시트나 엑셀에다가 그 개발해 가지고 그 꼭 뭐죠? 이 그 챗GPT의 응답을 꼭 챗봇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저기 쉽게 얘기하면 그 구글 시트에서도 예, 구글의 그 시트에서도 A열에다가 요런 내용을 넣으면 B열과 C열에 챗GPT 응답을 그쪽에서 표시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 함수를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그 구글에서 뜨는 모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밍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사실 쪼끔만 공부하시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필요하냐의 인제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제가 보여 드렸지만 여기 만약에 그 어떤 우리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A열, B열, C열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 받은 거에 대해서 누구누구한테는 이런 이메일 보내고 누구누구한테는 여기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하는 작업들이 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사실상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내가 짜는 게 아니라 GPT나 제미나이한테 짜 달라고 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좀 해 드렸 알려 드리면 여러분이 인제 구글 시트 하나만 제대로 관리를 하셔도 고객 관리가 일정 정도는 가능해져요, 자동화된 고객 관리가. 그래서 인제 그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글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전체 관리해 가지고 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그래요.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그 하드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앱과 앱 간에 연동을 시켜주는 API를 연동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앱과 연관된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 공간을 GCP라고 부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래서 여기 안에 내가 개발자 계정을 하나 등록을 하셔야 되고 개발자 등록하실 때는 언제든 내가 청구 실제 사용료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면 그거를 신용카드에서 까 드릴게요라고 하는 카드 등록을 먼저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개발자 권한을 허용을 안 해 줘서 프로그램 코드를 다 짜 놔도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예. 다 짜 놔도.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내가 꼭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앱을 내가 구글에서 어떤 앱을 어떤 API를 이용해 가지고 쓸 거예요라고 그 앱을 만드는 거를 하나하나의 단위를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젝트 단위 하나하나마다 기능들을 API로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나는 그 유튜브에 있는 뭐 데이터를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유튜브 API를 설정을 해 줘야 되고 나는 구글 앱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시트와 뭐 간에 자동화된 어떤 그 로직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구글의 드라이브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 파일을 끌고 와 가지고 어디다 첨부해서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라면 그거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 API, 구글 시트 API, 구글 캘린더 API, 구글 지메일 API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다 API로 뭐죠? 사용하겠다라고 인제 그 사용을 하겠다는 걸 선언을 하고 그 앱을 그 프로젝트를 누가 어느 정도의 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쓸 건지 말 건지 그 보안 인증에 대한 부분도 다 권한 부여를 먼저 해 줘야 돼요. 그런 게 정확하게 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 스크립트가 제대로 먹질 않거나 이렇게 차단당하 중간에 가다가 잘 되는 것처럼 돌다가 이렇게 띵 하고 경고표시가 뜨면서 차단을 당해 버리는 경우가 자주 생겨요.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차단을 푸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설정으로 그런 API를 다 이미 탑재한 그런 그 프로젝트별 번호를 따 가지고 그 번호를 따서 얘한테 이 구글 앱 스크립트 쪽에 여기 설정 버튼 여기 요 부분에다가 이걸 넣어 주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변경 눌러서 번호를 정확하게 따서 넣어 주면 그때는 인제 돌아갑니다. 인제 요 작업이 구글 앱스를 여러분이 자동화 그 어떤 도구로 쓰시기에 그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기초 조건이에요. 요 부분까지를 안 갖추면은 어느 순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웹페이지나 앱이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도 결국 안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민수님이 요새 인제 바이브 코딩에 빠지셨다고 그 구글의 그 AI 스튜디오에 있는 그 빌드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정말 잘 만들어 주긴 하거든요. 여기 AI 스튜디오 가셔 가지고 여기 빌드 기능 이용하시면 우리 그 이승희 선생님 요새 그 뭐냐고 자주 프로그램 만드는 지금 거기 재미에 빠지신 것 같던데 여기 AI 스튜디오 이 빌드 가시면 여기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쇼케이스 보면요. 이렇게 많은 앱들을 지금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추천해 주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다 한 번씩 해 보세요. 이게 다 지금 이 빌드로 만든 앱들이거든요. 예. 요러이러한 도구에 요러이러한 기능을 넣어 가지고 요러이러한 앱을 만들었어요라고 수많은 앱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중에서 '아 나도 이런 앱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 여기다가 스타트 빌딩 with 제미나이로 빌드 미
on AI 포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 게 나노 바나나 가지고 요런 앱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 이번에 그 다음 주 10월 4일 날 국이 뭐지 모집 강좌 때 요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 가지고 AI 앱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민소님한테 소개를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어쨌든 요 내용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앱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쭉 나열만 하시면요.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 앱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귀신같이 만들어져요, 귀신같이. 내가 쉽게 얘기하면 뭐 3 분짜리 음원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내가 찍은 사진 12 장을 넣을 테니까 음원의 길이에 맞춰 가지고 사진을 집어넣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교차 효과를 줘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앱을 만들어 줘."라고 얘기하면 그냥 만들어 줘요, 그런 앱들을. 예. 문제는 그 앱을 나 혼자 쓰는 건 가능해. 나 혼자 쓰는 거는 예 그 굳이 뭐 서버를 뭐 새로 세팅을 하거나 그다음에 무슨 데이터를 만약 누적을 해 놓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일회용으로 쓰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나 내 쪽에 다운받고 하면 끝나 버리니까. 굳이 웹에 또 다른 어떤 저장소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누적적으로 쓴다든가 뭐 저장을 해 놓고 다시 끌어다가 쓴다든가 이건 허용이 안 돼요. 예. 이런 앱들이 이렇게 개발했을 때. 그래서 인제 그런 작업을 하시려면 배포라는 거 백엔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서 연동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관리자 모드로 끌어다 쓰는 이 로직을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요게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 두세 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만드는 것까진 가능. 코드를 짜 준다니까요 실제로. 툭툭툭 짜 줍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진짜로 서비스로 구현하는 건 예 또 다른 그 관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글에 요것도 다 구글에서 지금 제공하는 그런 그 개발 도구들이기 때문에 구글의 이런 배포하는 그 구조 아까 얘기했던 GCP 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동작 원리를 모르시면 저것도 안 돌아가거나 나 혼자는 쓸 수 있어도 딴 사람이랑 공유해서 쓰긴 거의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여기 이 코딩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막 시도를 하다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알려드렸던 게 그냥 리에디로 만드시고 데이터베이스 뭐 설계 못 하시니까 그냥 그 구글 설문지로 대신하시고 고치 갈아 끼워 가지고 예 신청서 부분 갈아 끼워 가지고 따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구글 설문지로 대신하세요라고 그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 이 이 짓 저 짓 다 해 봤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예요. 예. 이게 베스트 선택지예요 사실은 해 보시면. 그래서 임베드 코드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서 바꿔 놓은 다음에 시트로 데이터가 넘어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화를 보낸다든가 예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문자를 보내는 거를 예 세팅화 시키는 쪽으로까지만 가시면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웬만한 정도의 고객 관리 예 이런 것들은 거의 가능해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 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쪼끔 더 응용을 하실 수 있으면 뭐 아까처럼 이제 우리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뭐 유튜브 API를 연결해 가지고 어떤 크롤링을 해 가지고 시트를 자동으로 데이터를 갖다 끌어 넣는 것도 가능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메이크로 짜 가지고 챗봇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기타 어떤 뭐 이렇게 아까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뭐 남들한테 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내 도서 관리 프로그램, 판매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도 가능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큐레이션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뿌려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I를 정말 자유자재로 추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이런 실제 생활상의 어떤 자기 필요에 맞춰 가지고 앱을 개발해서 남들이랑 나누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 보실 만해요. 예. 따라 하실 만합니다. 인제 그래서 이게 첫술에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 보고 하다가 결국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선 더 이상 아닌가 보.' 뭐 이렇게 인제 하면서 이게 일종의 타협 마지막 타협안으로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좀 표현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죠, 주제 파악. 내가 현재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갖다가 쓸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과 기능들을 익혀 가지고 최대한 내 업무에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그래 봐야 시간만 아깝고요. 실제로 안 되면 좌절감만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내가 써 가지고 좀 얼기설기 어설퍼 보이더라도 내 용도에 맞게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항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그 링크 하나 드렸죠. 어제 드린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우리 민수장님 나가기 전에 어디 있죠? 예, 요거 여러분들한테 추석 선물로 드린 겁니다. 뭘 드렸냐면 책 한 권 써가지고 드렸잖아요. 어디 갔지? 어제 점심 때인가 저 오후 때가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잠깐 링크 찾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아직 자주 안 보신 분들은 또 놓치셨을 거기 때문에 나와라 나와라 이쯤에 여기 있다. 자 보세요. 마이 AI 라이프 2025 AI는 생활이다. 책임은 지음. 예, 해가지고 요 책 링크 제가 드렸어요. 여기다가. 예, 여기 안 눌러보신 분도 있을 거야 분명히. 다시 한번 링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더니 막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좀 생겼는데 이미 넣어드렸어요. 한번 더 넣어드릴까요? 우리 저기 세팅창에다가. 음. 요건 제가 따로 책을 지금 쓴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연재하고 있는 제 페이스북에 이제 일기장을 쓰고 있는데 이 일기장에다가 매일같이 원래는 100일 동안 100개의 AI 사용법을 갖다 제가 연재를 하려고 작심을 하고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0일부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라고 쓴 AI는 생활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어제까지 해서 40개를 채워가지고 이 40개 넣었던 거를 그대로 다 묶은 겁니다. 책 한 권으로 지금.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한 200페이지 가까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사이트 페이지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 많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넘버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엉뚱한 걸 막 긁어놓는지 모르겠어. 긁지 마세요 제발 좀. 자기 열심히 누가 안 긁었다 할까 봐 이거 다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고 이렇게 긁거나 이렇게. 이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 분명히 편집 권한은 안 드렸거든요. 예, 댓글 권한만 드렸고 편집자 권한은 안 드렸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권한도 안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어요. 이 링크 가지고 읽을 수만 있는데 제발 남들도 좀 깨끗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긁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예, 다 긁어놨네. 이런 식으로 있는 요거 1, 2, 3, 4, 5, 6, 7, 8, 9에서 39 보고 싶으면 39, 40 보고 싶으면 40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긁어놨어 누가?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되지? 이 중앙 X선을 누가 지금 긁어놓은 건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누가 쓸데없이 지금 긁어놔서 그렇거든요. 예, 여기서 닫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차례도 제가 써놨어요. 여기 이건 또 왜 이렇게 또 퍼졌어 또 누가? 아이 손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손들을 자꾸 대시지? 이상하다. 편집 권한을 안 드렸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것들이 자꾸 기어 나오지? 편집 권한을 제가 안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누가 왜 이렇게 이게 자꾸 퍼뜨려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왜 그런지는 제가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그 원본을 안 드리고 나중에 PDF로 꺼가지고 손 못 대게 한 상태로 제가 보통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초고를 찍는 거죠. 링크를 공유해 드렸더니 누가 자꾸 이제 손을 대서 그러니까 이게 수정 모드에서 자꾸 누가 손을 대서 그러는데, 여기 하여튼 보면 다 이렇게 링크가 붙어 있고 제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제목을 좀 이렇게 훑어보시고, 나 이건 좀 관심이 가요. 요건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예, 그걸 한번 꾹꾹 들어가 보세요. 예, 그것만 들어가 보셔도 지금 이미 제가 40가지의 경우의 수를 그 제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요런 경우엔 요렇게 해요. 요런 경우는 요렇게 해요라고 제가 쭉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놓고 순서를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라고 제가 보통 소요된 시간까지 적어 드립니다.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AI를 썼을 때 어떤 업무를 하는데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어떤 순서로 이렇게 됐을 때 몇 분이면 끝나는구나, 이 작업이. 이런 감을 좀 익히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어떠한 과제가 갑자기 오늘 떨어졌는데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요러요러한 순서로 제가 작업을 했더니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해 놓고 있어요. 전부 다. 이 40가지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도대체 AI를 지금 석 달을 12주를 공부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요. 제가 이 써놓은 이 40개를 그냥 쭉 읽어보세요. 예. 아,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는구나. 검색을 하려니까 퍼플릭시를 하라는구나. 심층 리서치 안 쓰는 챗GPT 쓰지 말래네? 왜 그러지? 노트북 LM 모르면 어디 가서 AI 쓴다고 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 왜 노트북 LM을 쓰라는 걸까? 이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시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저걸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제의식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요 책은 제가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 60개를 더 넣어가지고 백문백답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AI 나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제 업무의 속도가 3배에서 5배는 빨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월 30만 원어치를 돈 쓰는 게 300만 원 이상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써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읽어보세요. 공짜로 이렇게 써서 공짜로 나눠주는데도 안 읽어. 예, 그러면서 또 다음 기술을 또 등록을 해. 30만 원을 주면서. 저야 감사하죠. 저야 감사하지만 그렇게 자꾸 돈 내고 반복해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업무 하나하나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뭐 또 썼냐면 엊그저께, 그죠? 그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신고할 때 어떻게 AI를 이용해 가지고 그 뭐죠? 세금 신고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용어 자체가 헷갈려 가지고 어느 항목에다 뭐를 입력해야 되는지도 헷갈릴 때가 진짜 많아요. 그 부가세 계산이나 그 뭐죠?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기 신고나 저런 거 할 때 뭐지? 그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거 해 보세요. 세금 전문 용어는 항목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그 넣어야 될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뭘 써 넣으라는 건지, 이걸 써야 되는지 저걸 써야 되는지, 계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화면 하나하나를 캡처해 가지고 다 넣어 주면서 띡 뭐야 보면서 한다니까요. 보면서 일을 해 준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다. 세무사 필요 없다. 홈택스 어디? 이거 몇 번이야? 16번. 요런 거. 자 보세요. 세무사한테 논의해 가지고 뭐냐 기장료 월 10만 원, 20만 원을 주면서 맡겨야 될 작업들을 다 이게 퍼블리시랑 대화해 가면서 다 풀어냅니다. "야, 내가 지금 10월 25일까지 일기분 부가세 확정분 내야 되는데 내가 놓쳤거든.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하루라도 뭐 그죠? 그 늦은 과산세 조금이라도 안 내려면 지금 오늘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알려줘." 그래 가지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무시할까? 요 부분에는 요 금액 적어야 되니 저 금액 적어야 되니 또 여기에서 뭘 현금질 발행은 빼야 돼? 더해야 돼? 예, 요거 수기로 적어 줘야 돼? 말아야 돼? 예. 현금 영수증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 무신고 가산세 계산해야 되는데 미납세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돼? 예. 예정 신고액 차감됐는데 이 금액 어떻게 적어 줘야 돼?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해서 이거 계산해서 넣었다니까요.
6만 원 냈습니다. 일주일인가 초과됐는데 그 저기 그 지연 가산세 한 6천 원 나오더라고요. 음. 아유, 그럼 큰일 날 뻔했죠. 저거 하루 한 달만 늦춰도 그 저기 20%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거의 막 따따블로 돈이 나오거든요. 그 세금이 막 징수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그죠? 퍼블리시한테 물어가지고 됐어, 수고해, 고마워 이러면서 끝냈거든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보시면 뭐 저기 리밸런싱, 뭐 지금 그 미국의 ETF를 투자해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언제 얘네들이 배당금이 나오는지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야, 이거 내가 무슨 종목 이렇게 좀 편성해 가지고 ETF 얼마씩 좀 넣었는데 이거 몇 월 며칠 날 배당금 나와? 언제 구매를 해야지 그 배당 낙일에 맞춰 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할 수 있어? 다 물어봐요. 그럼 얘가 포트폴리오에다가 뭐죠? 언제 이게 배당이 돼요라고 하는 그 배당 칼렌더까지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뭐 여기 우리 그 폰에서 뜨는 그 화면하고 내가 그 뭐죠? 시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순서가 달라. 그러면 폰에 있는 거는 폰대로 그 뭐죠? 캡처를 한 다음에 여기 내 그 뭐죠? 구글 시트의 순서에 맞춰 가지고 얘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네 순서는 지금 1, 2, 3, 4, 5, 6, 7, 8 9, 10인데 나는 지금 9, 7, 8, 6, 5, 4, 3, 2, 1 막 요런 식으로 순서가 지금 막 그 내 시트는 요렇게 바뀌어 있거든. 그러면 네가 사진 여기 있는 이 순서하고 내 시트 순서를 맞춰 가지고 순서에 맞도록 그 값만 뽑아 가지고 그 값을 채워 줘."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제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강사 이력서. 여기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새로운 그 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요. 강의 이력서를 똑같은 내용인데 꼭 자기네 양식으로 다시 써 달라고 그래요. 엑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 챗GPT한테 접속한다. 새 프로젝트 연다. 강사 입력서 자동 입력기라고 제목 붙여주고 파일 추가 눌러가지고 기존에 이미 작성했던 이력서, 딴 데 넣었던 이력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 카드 PDF 파일로 두세 가지 샘플을 업로드 해준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받은 그 기관의 강사 이력서 양식 보통 엑셀로 보내옵니다. 엑셀 추가로 하나 더 해준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 파일 폴더에 제공된 PDF 파일 정보를 꼼꼼히 읽고 여기 어제는 이게 목포 MBC에서 온 거예요. 목포 MBC 강사 이력서 엑셀 파일의 공란 부분을 현재 시트 형식이 제공하는 줄 수에 한해서 차례대로 채워줘. 엑셀 파일 형식 그대로 유지하고 줄 새로 늘리지 말고 항목별로 제공되는 칸에 한해서만 작업해줘. 그러면요, 지가 알아서 다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예. 여기 있는 원래 빈 공란 엑셀 파일을 갖다 파일 통째로 넣어주고, 야, 내가 이전에 써서 넣었던 그 저기 이력서들이 지금 서너 개 있거든. 그 안에 네가 지금 여기 넣어야 될 항목들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네가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입력해.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하나 딱 만들어줘요. 띵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조금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 뭐 몇 년도 파일인데 뭐 몇 년으로 뭐 날짜를 바꿔야 된다든가. 뭐 언제는 어느 항목은 좀 넣어야 되는데 어느 항목은 빼야 된다든가. 그거 잠깐 수정해 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그냥 엑셀 파일이 하나 새로 나와요. 예,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뭐 여러분 무슨 뭐 제안서를 써요. 무슨 뭐 보고서를 써요. 뭐 템플릿을 외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자꾸 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AI를 업무와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거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작업들이에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 민수양이랑도 뭐 이렇게 뭐 이런 AI 만드는 방법, 저런 툴 쓰는 방법, 뭐 그 이미지 만드는 방법, 영상 만드는 방법 다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런 영상을 뭐 우리가 뭐 CF 영상을 만들면 몇 개나 만들 거고 SNS 그 뭐죠? 그 콘텐츠를 만들면 몇 개나 만들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업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결국은 이 AI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서 응용해서 쓰는가의 싸움이에요. 그걸 쓸 수 있어야지 실제로 여러분의 그 업무 처리 속도가 3배, 5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낑낑대면서 할 일을 하루에 다 끝내놓고 나머지 4일 동안 놀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책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라면 읽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은 AI로 공부해서 저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셔야 돼, 실감을. 업무 하루하루 일상에서. 그래서 꼭 뭘 자꾸 뭘 외워서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또 무슨 템플릿 찾아서 싼말리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내한테 내 앞에 오늘 떨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AI가 내가 배웠던 AI의 어떤 기능을 여기다 이용하면 이게 더 간편해질까? 예, 요걸 매일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걸 하나씩이라도 테스트를 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링크 드렸으니까 책 좀 꼭 읽으시고 이번에 추석도 연휴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열흘이나 되는데 이거 몇 페이지짜리죠? 이거 지금 아이고 200 페이지가 안 들었어요. 아까 제가 한 요거 한 180 페이지 정도 지금 사이즈였는데 지금 어떻게 뭐 늘어나 가지고요 200 페이지가 지금 넘어가게 나오는데 원래 한 176 페이지인가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40 페이지 40 까지 쓴 거예요. 상권 예. 50 개까지 채우고 100 개까지 더 차면 하권 올 연말 안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1월 중순 정도면은 거의 100 회까지는 연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연말 연시쯤 해 가지고 설 선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전에서 써먹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뭐 무슨 뭐 유튜브 저기 그 뭐죠? 호들갑 떠는 사람들 거 들으면서 뭐 MCP가 어떻고 무슨 뭐 M8N이 어떻고 그거 배우겠다고 막 머리에 막 쥐나게 막 그 뭘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몰라도 돼요. 예. 그거 몰라도 AI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개 뭐 이것저것 여러 개 쓰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딱 이놈이다 싶으면 딱 하나만 붙들고 패세요. 자, 한번 오늘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오기 전에 했던 작업 하나만 제가 샘플로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내일 발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발제를 해야 되냐면 책 한 권 발제를 해야 돼. 이 책. 보이세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비싸기도 해. 많기도 하고. 예. 자,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보세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제가 거의 막 몇 달째 손에 붙들고 이 책이 나온 게 아마 6 월인가? 예, 맞아요. 6 월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9 월이고 한 3 개월째 지금 붙들고 있는데 어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책 못 읽을 것 같아 가지고 '내일 무조건 이제 발제를 하겠다. 이 책이 어떤 책이다.'로 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 놓고 예, 발제를 맡은 날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한 절반밖에 못 읽었어요. 내일 낮 내내 읽어야 돼. 오늘 밤새 가지고. 최소한 한 번은 읽고 나서 발제를 해도 해야지. 한 번 다 읽지도 않고 발제하는 건 양심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400 페이지짜리라서 지금 어떻게든지 발제를 하고 나서 아니죠. 그러니까 읽고 나서 발췌 및 이걸 이제 딴 사람들도 알아듣게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과제입니까? 읽는 것만도 워낙 또 전문책이라서 읽는 것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상황. 과제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400 페이지짜리 책을 읽고 내일까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요지를 모아 가지고 발표문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종이책으로 사잖아요. 지금 종이책이 있어요, 여기.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이책을 가지고 내가 읽은 내용을 요약 발췌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키워드 넣고 그다음에 또 뭐 북마크 이거 딱지 같은 거를 붙여 가지고 그때그때 기억해 놔야 되고 또 요지하고 정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옛날에 이렇게 다 작업을 하려면요. 400 페이지가 아니라 한 250 페이지, 300 페이지 되는 책만 하려고 그래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예. 읽고 표시하고 키워드 동그라미 쳐 놓고 밑줄 그어 놓고 다시 발제 타이핑하고 하다 보면요. 거의 10 시간 이상씩 걸려요. 책 한 권 하려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전자책을 삽니다.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좀 싸요, 우리나라는. 예. 종이책이 지금 이 책 같은 경우 27,000원인데 전자책을 사면 예, 18,000원입니다. 근데 또 여기 보시면 알라딘 만권당이라고 하는 삼성카드를 계약을 하면요. 얘가 나중에 삼성카드 만중에 정산할 때 30%를 빼줘요. 예. 전자책 같은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종이책으로 사면 한 3만 원쯤 되는 책인데 거의 27,000원 가까운 책인데 요거 전자책으로 삼성카드로 사면 알라딘 삼성 제휴카드를 가지고 사면 30%가 할인되기 때문에 한 1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예, 구매합니다. 구매하고 이거를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알라딘 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알라딘 크레마, 알라딘 PC 이런 다운로드 하라고 돼 있죠. 예, 이런 데 가면 뭐 여러분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예, 이 전자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그 슬라이드나 발표관 같은 걸 만약 만들고 싶으시면 알라딘에 가서 사세요. 예, 예스24나 교보 거는요, 그 뭐죠? DRP인가? 뭔가 그 뭐죠? 복제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화면 캡처가 먹통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저기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캡처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여기 전자책 다운로더가 있는데 여기 윈도우용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이 설치된 프로그램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알라딘, 알라딘.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써서 예, 알라딘 전자책 PC 뷰어 열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요 다운받은 아까 이제 구매한 거 돈 주고 사면 저 PC 뷰어를 설치를 하면 걔랑 그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연동이 돼 가지고 내가 구매한 책들이 뭐뭐가 있었는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오늘 산 거니까 마침내 특이점 시작된다. 이제 여기에 보면 구매 리스트가 있고 전체 도서가 있고 구매 리스트가 있고 대여한 게 있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나오는 거 있죠. 요걸 다운로드 이렇게 받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내 PC로 이게 다운로드가 되면서 저게 이제 열려요. 여기 이제 요거 구매 목록 책장 요걸 열면 예, 요 뷰어가 열리면서 요 책이 이제 이렇게 뷰어로 열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요 옆으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보내는 여기 화살표 키가 떠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대부분 400페이지짜리 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두 페이지가 함께 열리면서 이 그림 같은 대목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한 페이지 들어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보통 한 절반 정도 페이지 그러니까 200페이지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한 400페이지다 그러면 예, 여기 그 이북 뷰어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거의 한 절반 정도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한 20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나마도 이게 한 장에 두 페이지씩 나오잖아요. 여기 요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0 중에 18 이렇게 나오죠. 하나 더 넣으면 170 중에 19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페이지를 다 넘겨봐야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페이지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한 400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한 컷으로 이거를 화면 캡처를 받으면 한 100개? 예, 100개 정도면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한 300페이지짜리나 400페이지를 해도 이걸 화면 캡처를 양면으로 뜨면 한 전체 그 캡처된 이미지 그 장수가 한 100에서 150장 정도 이상은 안 넘어요. 200페이지까지 가는 적도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화면 캡처를 따는 겁니다. 어떻게? 뭐 자기가 쓰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 어든 쓰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요런 예, 하이퍼 스냅이라고 하는 이런 툴을 옛날부터 제가 그 유료로 돈 주고 쓰는 거 이게 영구 버전 한 번만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 하이퍼 스냅이라는 그 도구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예, 최근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옛날 거 써야지 가벼우면서도 그 기능들이 빨리빨리 되는 게 있거든요. 이 버전이 지금 6.91 버전 94년도에서 2011년까지 썼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정도에 제가 구매한 버전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2025년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15년째. 쓰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정말 좋은 툴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넣고 내가 이렇게 그죠? 한쪽 오른쪽 화면 그 나누는 방법 이렇게 많이 나중에 알려드리면 그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니까 왼편 모니터에다가 예, 얘를 예, 왼편 모니터에 갖다 놓고
예, 이쪽에서 여기 마우스를 이쪽 지금 중앙 화면에다 놓고 그냥 그 단축키가 있어요. F10을 누르면 내 마우스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요 페이지를 통으로 카피해라, 통으로 캡처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준 상태예요. 보시면 캡처 이미지에 풀 스크린에 여기 보면 F10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좀 키워드릴까? 예, 여기 캡처는 캡처인데 풀 스크린이 F10이라는 단축키로 되어 있어요. 현재 윈도우 키가 저기 열려 있는 윈도우 키를 하고 싶을 때는 F9. 예, 이런 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풀로 따면 되니까 요거를 한쪽에서 F10 누르고 소리 나죠? 예, 여기서 날리고 F10 누르고 또 넘기고 F10 누르고 넘기고 F10 누르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는 넘기고 한 손으로는 캡처 받고 요거를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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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한 100번 하잖아요. 그러면 100페이지의 뭐죠? 그 이게 이미지가 얘한테서 쭉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요령이에요. 보시면 여기 아까 1번, 여기 2번. 아까 여기 보시면 예. 이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얘한테 이거를 이제 한 장씩 한씩 뭐죠? 이걸 뭐죠? 이걸 딴다 그러면 그 다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얘는요. 요 툴은 여기 전체 저장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건 낮게 한 장 한 장 여기 보시면 여러 장을 많이 했다 그러면요. 여기 한 장 한 장씩 그 낱개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 시리즈로 여기 한 100장쯤 얘가 캡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100장을 한꺼번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복수 저장 기능. 그러면 스냅 1부터 막 스냅 100까지 있으면요. 스냅 1부터 스냅 100까지가 계속 저장돼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딴 그 캡처 땄던 게 100페이지가 쭉 정리되는데 이미지로 변환시켜 가지고 뭐그 시리즈명으로 그러니까 넘버링으로 1, 2, 3, 4, 5, 6, 7, 8, 9, 100으로 만들어지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한 5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100페이지가 딱 이미지로 떨어져요. 그러면 요 이미지를 떨어진 거를 뭘로 이제 모으냐면 여기 우리 R집, RPDF 여기 그 R집에서 주는 RPDF라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이 RPDF에다가 여기 편집 기능을 불러가지고 내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약 따놓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 따놓은 데 가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불러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어디 좀 봐놓은 데이터가 없나? 이미지를 쭉 따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미지만 따놓은 게 있으면 제가 바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이네. 예를 들면 주로 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따놓은 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썸네일 이미지, 발제, 로고, 책 따는 거 어디 없나? 있을만도 한데 안 보이네요. 예, 어쨌든 그냥 사진으로 하나 보여요. 사진으로, 이미지로. 저기 그냥 임의로. 여기에 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쳐요. 전체 모든 파일을 가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책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쫙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미지가 쭉 이렇게 해서 요거 1장. 그러면 여기까지만 모아가지고 여기가 1장이다. 그러면 요걸 열기 한 다음에 요거를
이미지를 하나의 PDF로 변환할까요? 얘가 물어봐요. RPDF가. 그러면 예, 그러면 예, 얘 10장의 이미지를 지가 한 번에 딱 모아가지고 예,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를 저장, 최근 파일로 예, 딴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요 10장의 이미지를 묶은 거를 요 중세성 1번부터 2번까지 예, 0-1번 그러니까 1에서 10번까지 예,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저장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100장짜리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가서 예, 여기 편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파일 열기 예, 다시 또 모든 파일에서 아까 10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11번부터 나머지 뭐 14장까지를 다시 열어서 요거를 두 번째 파일로 또 꿔. 예, 그러면 또 다시 얘가 두 번째 파일로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럼 여기 이제 요거 02 2장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장의 그 저기 이미지를 땄다고 하더라도 뭐 10장, 20장씩 엮어가지고 1장, 2장, 3장, 5장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거에서 뚝 해가지고 이제 파일들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PDF로 다 만드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굳이 그 100장을 한꺼번에 만들어 봐도 방법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그 100장, 200장을 만들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통으로 읽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얘가 작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특히 그 챗GPT 같은 경우는 그 읽어내는 그 습관이 얘가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작아가지고 자세하게 안 읽어요. 앞부분 살짝 읽고 뒷부분 살짝 읽은 다음에 중앙 쪽을 거의 스킵해 버리면서 읽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챗GPT가. 그래서 쪼개는 겁니다. 일부러 장 단위로 보통 한 10장 20장 정도 단위로 쪼개가지고 조금 그 뭐죠 손이 조금 더 가긴 하지만 한꺼번에 그냥 100장 PDF 하나로 그냥 통으로 꿔버리면 좋겠는데 챗GPT가 그거에서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장 단위로 쪼갭니다. 예, 그래서 장 단위로 쪼개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책들이 보통 한 뭐 그 어떤 뭐 파트별로 쪼개면 뭐 4개 5개 장별로 쪼개도 뭐 한 7, 8개 뭐 이 정도 나오면 보통 책들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 저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얘한테 넣어주면 되죠. 저기 어디야? 구글 구글의 어디? 여기 노트북에래.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지금 사무실에서 해서 왔기 때문에 제 PC에서는 지금 집에 있는 PC에서는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한 여기도 한 100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00장 정도를 한 10개 내지 20장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해서 1하고 2장은 거의 하나로 붙어 있고요. 7하고 8장이 거의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른 못 빼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1, 2, 3, 4, 5, 7개의 장으로 쪼개서 각각 만든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고서에 여기 브리핑 문서 있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에 그 노트북 LM이 이렇게 처음에는 원래는 그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패큐, 타임라인 해가지고 4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이 보고서에. 근데 이게 지난주부터 8가지로 바뀝니다. 기본 형식 4가지, 직접 만들기, 브리핑, 학습, 블로그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디폴트로 나오고 요 아래쪽에 4가지는 추천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구글 노트북 LM이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나서 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여기 독서 토론의 자료를 만들어 드릴까요? 전략 분석 보고서를 만들까요? 용어 해설집을 만들까요? 주요 논점을 요약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무슨 뭐 시장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까요? 나오고 어떤 거는 뭐 경쟁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런 문서 형식으로 아예 제안을 해 줍니다. 노트북 LM 스스로가. 지금 제가 독서 토론을 할 용도라고 하니까 얘는 독서 토론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그 이렇게 파일 우리가 그 독서 토론 자료 만들 때는 파일의 그 책의 내용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브리핑 문서 최대한 장별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이럴 때
인제 옵션을 잘 쓰셔야 되는 게, 요거를 원래 전체 체크가 돼 있으면 요 한꺼번에 1 번부터 7 번까지를 만약에 지금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요거는 인제 그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를 전체를 해서 이게 요약을 시켜 버리면요, 1 장부터 7 장까지가 통으로 요약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인제 양이, 하나의 요약이 보통 뭐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 많아야 한 대여섯 페이지 이상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대여섯 페이지로 줄이는 그 어떤 장별로 줄이는 것과 통으로 7 개, 8개 장을 한꺼번에 줄여 버리면요, 양이 그만큼 줄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디테일이 사라지죠. 요약을 하는 건 좋으나, 예, 그 각각의 각 장별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통으로 요약을 해 버리면 전체가 또 이렇게 너무 축약돼 버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별로 발제를 좀 해야 되는 경우는요, 좀 번거롭더라도 이거를, 예, 이렇게 각 파트별로, 쪼개서, 예, 이 브리프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1번 브리프, 2번 1 장, 1장 브리프, 2장 브리프, 3장 브리프, 4장 브리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쪼개 가지고 만들고, 나중에 그 쪼개서 만든 거를 이제, 요건 나중에, 이건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 노트북 LM을 어떻게 쓰면 가장 최상의 형태로 쓸 수 있는지, 우리 그 다음 주 국이, 예, 모집 과정에서 제가 선보여 드리는 걸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게요. 이거 다 방법이 있거든요, 쓰는 방법이. 그래서 이걸 쪼갠 다음에 이 쪼개서 각각 낸 것들을 여기 메모 추가를 눌러서 새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메모 저장과 내가 새로 만드는 메모장에 큰 차이가 있는데, 내가 새로 만든 이 새 메모장은요,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추가 편집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얘가 직접 자동으로 뽑아 준 거를 이렇게 메모에 저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는, 예, 그냥 딱 고정된 파일이 돼 버려 가지고 내가 거기에 추가로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새 메모장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1 번부터 하나하나씩 카피해 와요. 예. 요거 6 장째 요거 카피해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내가 새로 만든 새 메모 여기다가 6장 넣어 주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또 뭐 5장 있었으면 5장 요거 카피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내가 새로 만든 거기 새로 만든 거에, 예, 여기 5장 여기, 예, 이 편집이 가능해야 된다. 편집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와서 여기에는 5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제 1 장부터 6장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인제 뭐죠? 1 장부터 그 6 장, 7장, 8 장까지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수본 갖다 붙이면 인제 내가 새로 만든 이 메모장에 1 장부터 5 장까지의 브리프들을 전부 통으로 다 만 그 저거죠, 하나로 합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예, 이겁니다. 전체 요약. 예, 그래서 전체 요약 페이지가 띵 하고 만들어지면 이 장별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아까 앞에 있는 전체 요약은 1 번부터 7 번까지를 한꺼번에 놓고 그냥 하나로 이게 축약을 한 거고요. 요게 아까 요 부분이 1 번, 2 번, 3번 다 뜯어 붙여 가지고, 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챕터별로 상세하게, 예, 브리프가 만들어진 이게 문서죠. 그러니까 사실 400 페이지 책 한 권이 가장 알짜만 요약이 돼 가지고 거의 한 20-30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요렇게 인제 이 책을 내가 다 안 읽었더라도 이 책의 핵심 요지가 상당히 충실하게 요약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약판을 가지고 얘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렇게. "자, 인제 딴 거 필요 없어. 최대한 요 각각의 것들을 따로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전체 요약을 이놈으로 장별 핵심 요약을 이걸로 했기 때문에 인제 요것만 가지고 작업해 줘."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인제 요거 가지고, 예, 독서 토론 발제용으로, 음, 예, 요거 전체 20쪽 분량의 슬라이드 원고를 작성해 줘라고 한마디만 하면 인제, 예, 아까 브리프 문서 만들었던 걸 가지고 얘가 20 쪽짜리 분량의 슬라이드 원고를 써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슬라이드로 넘기면 되죠. 예, 여기 이제 쓰는 걸로 나온다고 치고요. 나온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까. 예, 여기 보시면 좀 더 키워드리면 여기 여기 요거 슬라이드 원고. 예, 이런 식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게 지금 다 그 장별로 이렇게 지금 그 슬라이드 형태로 원고가 지금 뽑힌 거예요. 지금 9장, 10장 뭐 이렇게 해서 20장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20장, 22장 차례 뭐 끝맺음 해가지고 그 2장 추가해가지고 원문 20장에 표지하고 뒷부분 해서 결론까지 해가지고 22장으로 만들어서 원고가 써진 겁니다. 그럼 요 원고를 빼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작업해요? 예, 여기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도 뭐죠? 우리 젠스파크 쪽에 보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목적으로 뭐를 할 것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라고 여기서 명령만 내리면 얘가 이제 뚱 하고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면 거의 한 장당 거의 한 1분, 1분 정도면 그 깔끔하게 구조 분석하고 코딩해서 미리 보기까지 그래서 웹페이지까지 만들어 주는데 한 장당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요거 길어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22페이지짜리 이렇게 땅 하고 발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건 아직 제가 안 시켰으니까 여기서는 당장 보여줄 게 없고요. 요런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 몇 가지 도구들 중에 그 서로 상호 경쟁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 아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스카이워크라고 아마 지난번에 아마 우리 저기 민소장님 한번 소개하셨을 거예요. 예, 스카이워크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조금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 AI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그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만들어지는 세 군데를 꼽으라고 그러면 이 젠스파크의 그 AI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스카이워크 천공이라고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마누스 이제 그렇게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다 비교를 해보시면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이 알차게 텍스트가 좀 약간 깨알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축약을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스카이워크가 좀 낫습니다. 그 젠스파크는 약간 그 뭔가 그 이게 시각 자료를 좀 더 첨부를 하면서도 그 포맷의 통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포맷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시각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넣고 싶을 때는 젠스파크 잘하고요. 근데 마누스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마누스도 조금 그 뭐랄까 그 저게 약해요. 그 약간 텍스트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 눈으로 보는 그 시원함 같은 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게 더 선호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여차하면 그냥 세 군데 다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게 어느 게 더 좀 마음에 들겠다 싶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 정도 만들어내거든요. 보세요. 이게 스카이워크라는 아이가 만든 겁니다. 좀 전에. 자, 요것도 무료로 제가 돈을 주진 않았는데 요거 쭉 원고 준 다음에 요거 가지고 22장짜리 슬라이드 원고 만들어줘. 뭐냐 독서 토론용이야 라고 했거든요. 독서 토론 발제용 22장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쭉 작업해 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PPT로 만들어주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를 좀 키워서 볼 수 없을까? 음. 요거 키워서 보는 방법이 미리 보기. 네. 아까 여기서 키워서 봤는데 전체 화면에서. 네. 흐름을 보세요. 이게 지금 400페이지짜리 책을 22페이지로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인류가 AI와 결합하는 순간 위협인가 진화인가.
특이점, 임박과 핵심 논거, 가속 증거, 다섯 번째 단계, AGI의 근간, 의식과 본질의 문제, 정체성, 자유의지와 계산 불능. 이게 보세요. 좀 그 쭉 정리를 해주듯이, 그러니까 글자를 크게 안 줄이고 정리를 해주듯이 해주는 게 보이시죠? 예. 안전, 기술 발전, 역사적 교훈, 이번엔 다르다. 노동시장, 의료 기반, 나노기술, 노화 극복, 실존 문제, 나노기술 기업, 국제 예방, 기타, 결론.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그 젠스파크의 슬라이드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젠스파크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하면 마누스 같은 걸 해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발제 자료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옛날에 같으면 거의 10시간 이상 걸렸어야 될 작업들이, 요런 작업, 제가 수작업을 갖다 화면 캡처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넘기고 줄이고 축약하고 하는 이 과정을 다 거쳐도 1시간, 예, 1시간 정도는 잡아야죠. 1시간 정도면 깔끔한 형태의 요 정도 지금 뭐냐 발표문을 만들어내는데 1시간 정도면 예, 끝납니다. 그건 이제 요걸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책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어차피 책을 읽어도 내 머릿속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 게 나의 과제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이미 좀 충분히 줄여진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걸 좀 더 이해를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는 쪽이 책 읽고 나서 내 머리로 정리하는 것보다 훨 낫죠. 음. 이제 외운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AI 시대에 뭐를 외우고 꼼꼼하게 그냥 그 뭐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책을 빨리 소화를 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뭐하러 읽는데요? 그 책 속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게 책을 읽는 목적이지, 책을 외우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그동안에는 책을 그냥 읽고 발췌를 기계적으로 막 타이핑을 하면서 막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무슨 문구를 끌고 오고 발췌하고 하는데, 그 기계적으로 낭비했던 시간들을 더 이상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안에 들어있는 사상과 인사이트를 내가 그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게 낫지, 이걸 읽어서 타이핑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AI를 공부하고 AI를 배워서 실제로 써먹는 건 이런 데다 결국 써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실제로 시간의 세이브가 결국은 비용의 세이브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읽으라고 했던 그 책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3분이니까요. 아까 드렸던 책 다시 열어보시면, 예, 누가 또 손대지 않았나 모르겠다. 마지막 40번이 뭔지 아시죠? 40번 주제가 뭐냐면요, AI를 썼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가성비, ROI 투자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가 40번 주제입니다. 이건 제가 문 뒤에 프롤로그에도 썼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4만 불을 받아보는 뭐 선진국 진열이니 어쩌니 뭐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월 평균 그 급여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챗GPT나 저기 퍼플렉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이라고 하지 마시고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요. 중위소득. 실제로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소득 구간, 이걸 중위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270만 원밖에 안 돼요. 중위소득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 저기 숫자, 그보다 이제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 안 넘어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의 정규직, 정규직 근무자의 평균 급이 그 저기 중위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4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세요? 5일 동안 하루당 8시간씩. 그래서 5, 8, 40, 주당 40시간 근무합니다.
한 달은 4주, 4, 4, 16, 160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400만 원, 정규직인 사람들이 400만 원 월급을 받아가요. 나눠보세요. 평균 2만 5천 원 나옵니다. 시급 기준으로. 우리 지금 최저임금 시급 기준이 11,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블 정도 받는 거예요. 정규직 그치, 근로자들이. 그러면 요거 10시간 분량이면 예, 25만 원 나가는 겁니다. 10시간 분량. 월 160시간을 우리가 일을 하고 근무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로 400만 원을 받는 것 대비 그중에서 25만 원 정도가 10시간 분 정도의 시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AI 도구나 서비스를 돈을 주고 여러분이 써보시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최소한 3배는 빨라진다고. 저는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5배는 빨라진 상태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일주일 5일 동안 내리 워크데이 풀로 해야 될 일들 거의 하루면 다 끝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최소한 3배에서 5배는 빨라진다고 칩시다. 일주일간 걸리던 일들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3배만 빨라져도 160시간에 3분의 1로 시간이 줄는 거예요. 그러면 5, 3, 15, 아이고, 3, 5, 15, 3, 3, 9. 53시간이면 예전에 160시간 한 달 내내 걸렸어야 돼서 끝내야 되는 일이 이제는 53시간이면 끝난다니까요. 3배만 빨라져도. 그러면 나머지 옛날 160시간 중에서 107시간 세이브 됩니다. 만약에 5배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160시간 걸려야 되는 일이 그대로 다 끝낸 다음에 128시간 남습니다. 예. 그러면 요 기준을 생각을 해보세요. 100시간만 남아도 아까 시급이 2만 5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급이 2만 5천 원. 100시간이면 아까 10시간이면 25만 원이고 100시간이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니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25만 원을 갖다 투자를 했다고 치면 그 투자된 것 뭐냐 돈 나가니까 투자된 거 대비 만약 내가 5배 정도의 업무 효율이 나온다 그러면요. 100 그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25만 원 투자해가지고 25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1대 10이잖아요. 그것만 잡아도 이건 ROI가 1000%예요, 1000%. 25만 원 투자해가지고 250만 원을 내가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이브 했으니까 안 쓴 시간이잖아. 그게 노동 시간으로 안 쓴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AI를 왜 돈 주고 써야 돼요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계산을 해보는데 일부러 써봐야지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10배 이상 건집니다. 시간적으로 속도로 치면 3배에서 5배는 빨라지고요. 이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 시간당 단가, 시급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요. 1000% 이상의 효율이 나와요. 여러분이 돈 쓰는 것 대비. 근데 그걸 안 써. 아깝다고. 3만 원 쓰는 것도 법을 떨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30만 원 써도 안 아까워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수준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쓰는 약간 이 40가지를 쓰는 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1번부터 40가지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제가 적용해서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정도 쓰면 돈 안 아깝겠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평균적으로 월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걸로 세이브되는 비용이 거의 10배라고 지금 느껴지는데 제가 체감적으로 지금 그게 뭐가 아까워요. 자, 끝. 어디 갔어? 공유 중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이번 12주 동안 이제 우리 8기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 AI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 분도 있을 거고, 아유, 듣는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제가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아직도 지금 깜깜해요라고 하는 분들, 또 시간을 좀 내고 싶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 또 시간을 못 내가지고 절반도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너무 급하게 맘먹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또 그 자학하지도 마세요.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저렇게 책을 그 제 삶 속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걸 저렇게 옮겨 쓰는 데까지 지금 거의 3년 걸렸거든요. 23년 1월부터 제가 AI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24, 25 지금 25년 이제 이제 추석 가을이잖아요. 아직 3년은 안 채워졌지만
꼬박 2년 6개월 이상 거의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거의 얘랑 올인을 하다시피 지금 예, 다져온 결과예요. 예, 그래서 ROI 1000%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AI를 이용하면서 제가 그 스스로 느끼게 되는 업무의 이 처리 그 뭐죠? 차이가. 그래서 앞으로 AI를 잘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훈련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생산성하고 이제 이 AI를 등한시하거나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간의 이 뭐죠? 업무 편차는요, 점점 커집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뭐 한 두세 배에서 났던 이 편차가 이제는 10배, 20배가 나는 게 그냥 일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 지금 여기 특이점 이 책도 지금 그런 책 중에 하나지만 특이점이 오게 되면은 뭐 인간과 인간의 격차는 둘째치고 기계와 인간의 어떤 그 격차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기계화 되든가 인간이 스스로 기계의 일부가 되든가 기계와 인간이 융합된다고 보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기계와 인간이 대립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그 뭐지 그 영생의 욕구 때문에 그 세포를 재생시키고 장기를 갈아 끼우고 뇌에 그 뭐죠 그 칩을 심어 가지고 그 자기의 인생 기록을 모조리 그 다운받아 가지고 제2, 제3의 삶을 영생을 얻는 그런 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인가 기계인가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신인류가 나올 거라고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0년 후면 제가 영생을 얻고 그 저기 영원한 삶을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책의 지금 커즈와일리 저자는 지금 벌써 나이가 70이 넘는 양반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AGI가 만들어지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 관리에 모든 저기 투자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저자는. 예. 이 정도 상황이면 자기가 죽기 전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거기까지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AI 시대는 그렇게 기존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이미 막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기수에 못다한 공부가 있으면 다음 기수, 다다음 기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뭐라고요? 이성우 선생님? 챗GPT, 클로드, 젠스파크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PDF로 내보내기 하면 보이는 대로 만들어주지만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한글이나 2020 내보내면 폰트, 글씨 크기, 문단 형식 등을 작게 축소하거나 보기 불편하게 재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PDF 같이 보이는 대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성문 선생님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또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수정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AI를 이용해 가지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때는요. 마지막 최종본으로 나올 때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완결성으로 나오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걸 어정쩡하게 그 뭐냐 한 7, 80% 완결된 상태에서 PPTX로 뽑은 다음에 그걸 손을 보겠다? 에이,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러면 다시 두발일 돼 버려요. 기껏 AI한테 시켰던 일이 결국 자기 수작업으로 되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죠. 그런 부분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완결성을 높게 그냥 아예 마지막 그 완결본으로 뽑아낼 수가 있나요?라고 하는 게 그게 팁이에요. 그런 게 이제 노하우고요. 잘하면 됩니다. PDF로 뽑아가지고 편집하는 거나 PPTX로 편집하는 거나 별반 의미가 없어요.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최대한 완결성을 가지고 마지막 버전을 그 최종 주자한테 맡기고 그걸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보는 정도로 끝내셔야지 초벌 버전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내가 손으로 수정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러면은 AI 효율 안 나옵니다. PPT 슬라이드도.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공부하러 오세요. 다 못 알려드려요. 공부하러 오시라니까. 음. 예, 달라요. PDF로 출력하는 거는 폰트가 안 깨집니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뽑아주기 때문에. PPT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내 PC에 심어져 있는 폰트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다 깨질 수도 있고 잘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공부하셔야죠.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5분, 5분 더 얘기했어요. 예, 마무리하고요. 내일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링크는 드렸습니다. 그 혹시라도 그 쫑강
기념으로 좌담회, 환담회 무슨 뭐 공부 열심히 할 건 아니고요. 이번에 같이 공부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됐고 또 이거는 좀 궁금해서 좀 묻고 싶어요. 뭐 하시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물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 알려드릴 수 있는 한 뭐 그렇게 개별 코칭 하듯이 그룹 코칭 하듯이 3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줌 내일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끼리만 얘기 나눌 겁니다. 음. 원래는 종강 MT를 가는데 이번에는 뭐 추석 연휴가 코앞이라 뭐 아무도 노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억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환담하고 저녁이나 함께 같이 나누고 헤어지는 그 정도로 가볍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오실 분들은 링크 타고 오십시오. 예, 이승희 선생님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도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는 드렸는데 우리 저희 사이트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 미리 공지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그 무료 강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과정 신청은 저기서 받으면 됩니다. 디마불사 저희 인강 사이트 디마불사.kr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인기 강좌 신규 등록자용 39만 6천 원, 그 다음에 여기 재수 강좌용 9만 9천 원에서 29만 7천 원까지 이렇게 해서 옵션 2개 있고요. 혹시 새로 오시는 분들 주변에 추천하고 싶으시면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는 신규자에 대해서는 어떤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왜? 이 금액 자체가 워낙 싸거든요. 36시간에 지금 36만 원 받는 거예요. 시간당 만 원씩. 거기에 부가세 지금 이게 추가해서 지금 3만 6천 원 더 지금 올린 것 뿐이고요. 저희가 저희 민소장님한테 이번에 왜 점점 올려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민소장님이 아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뭘 올려요. AI 한 분이라도 공부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깨갱 그러면서 그냥 그럼 시간당 만 원 유지 그렇게 해서 36시간 기준 36만 원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가격 지금 3년째 안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재수강 하시겠다는 분들이 꼭 계셔가지고 일단 그냥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25% 할인. 음. 한 명 이상 추천하면 반값, 한 명 추천하면 반값 할인. 2명 이상 추천하시면 기본값. 75% 할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꼭 새로 오시는 분이 누구 소개받았다고 소개받는 분들한테 뭐 할인 없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거든요. 없어요. 신규자는 무조건 정액입니다. 그리고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하느냐, 한 명 하느냐, 2명 하느냐에 따라서 50% 할인해 주느냐, 75% 할인해 주느냐,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 그 커리큘럼에 대한 것도 공지를 해놨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내용들 아래쪽에 가보시면 제가 이번 기수에 조금 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낮에 좀 업데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리큘럼도 이런 커리큘럼을 할 겁니다라고 새로 좀 수정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 보시고 이 내용 보시고 혹시 혼자만 듣기 아깝다. 또 재수강 아무래도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내용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카드 결제 같은 거 하실 거면은 여기서 장바구니 넣어가지고 결제하시면 되고요. 나는 카드가 도무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카톡으로 그냥 저기 입금하세요. 여기 입금도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산서는 다 처리해 드립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다 해드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오케이. 자,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그 각각의 개인 그 기수 방에 제가 릴레이 시켜놨어요. 그 릴레이 번호 넘버 추가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미리 인원수는 제가 좀 가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공식 마무리하고요. 우리 민수님 어디 가셨어요? 저 여기 있는데. 화면에서 나오질 않아요, 얼굴이. 얼굴 안 나와요? 나 어디 갔지? 사진, 사라졌어요.
켜져 있는데, 아바타 표시로 되어 있구나. 음, 인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제 얼굴 마무리하고 나와요? 나서. 예. 나오는구나. 바이브 음, 코딩 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송민주 선생님? 바이브 코딩. 교육 계획은 따로는 없고, 제가 요즘 바이브 코딩에 미쳐 있어가지고, 아, 그때 그, 말씀 주셨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고. 아, 예. 아, 음. 제가 어,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음, 제가 생각하는 바이브 코딩은 뭐냐면요. 코드는 얼마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는 얼마든지 GPT나 제미나이가 잘 뽑아줘요. 근데 문제는 그 뽑은 코드를 가지고 웹에다가 올리는 과정이 배포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 배포할 때 데이터베이스하고 백엔드를 개발을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다른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웹 서비스가 가능해지거든요. 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바이브 코딩 한 30개 이상 만들었어요. 음, 근데 뭐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뭐 남이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회원들 배포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 예를 들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최기명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업적으로 한다. 그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일적으로 편하게 쓴다. 그러면 뭐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만들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이브 코딩도 결국은 프롬프트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전문성에 맞게 이렇게, 바이브 코딩도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뭐, 저기, 바이브 코딩 매일매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연구한다는 거는 음, 연구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은 제가 다음 기수에서 좀 음.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다음 기수 때 우리 민서님 많이 하시겠답니다.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해 드리면 뭐 이제 저기 피곤하신 분들은 그 들어가 주무셔도 됩니다. 인사 나눴어요. 그 다음 기수에 또 볼 수 있으면 뵙고요. 다음 주하고 그다음에 개강까지는 다 무료로 하니까요. 그때는 누구든 데리고 오셔도 되고 또 그냥 와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8기의 그 이 뭐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은 한 달을 유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말 9월 쪽 났고 10월 말일까지는 여러분이 그 구기 신청을 안 하셔도 예,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우리 기수 이미 계산하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거 그동안 못 본 거 혹시라도 보고 싶은데 못 본 거 있으면 한 달 안에 보세요. 그 뒤에는 냉정하게 끊습니다. 예,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감안하시고요. 자, 한 달 안에 좀 복습하시고요. 여기 공유 잠깐 해드리면 바이브 코딩 쪽에 어떤 도구가 제일 괜찮냐? 뭐 혹시 이제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무조건 요거 쓰라고 합니다. 예, 그 뭐죠? 젠스파크의 AI 개발자 기능. 왜 이걸 쓰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제공되는 그 젠스파크에 여기 있는 코드가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도구를 거의 다 지원을 해요. 보세요. 여기 보면 클로드 소넷 4 얘가 제일 나아요. 현재까지 그 코드의 완성도를 볼 때. 그다음에 오퍼스 4.1, GPT-5도 상당히 수준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미 K2라고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건데 그록이랑 합해가지고 예,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나마 그 코딩 부분에서는 가장 잘 한다고 하는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고 이 클로드 소넷 4 정도만 쓰셔도 코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그저께도 저기 경주 가가지고 거기 그 하이코라고 있거든요. 화백 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만약 경주에서 이번에 에이펙 회의 열릴 때 부대 행사 같은 거 하는데 신청서 랜딩 페이지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신청서 랜딩 페이지, 사전 신청 예, 랜딩 페이지. 자,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이코 여기 전경 사진입니다. 우리 그 수업했던 데가 바로 길 건너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첨부한 사진을 기본 배경 컨셉으로 삼아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행사 기간 중 부대 공연으로 펼쳐지는 행사 프로그램 중에 하이코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무용 공연과 K-팝 아이돌 공연 두 가지 콘서트 행사에 대해서 사전 신청 페이지를 싱글 랜딩 페이지로 만들고 싶은데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줘. 라고 딱 5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 한 장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딱 5분 만에 나온 사이트입니다. 예. 아이팩 25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나다. 지금 신청하기 행사 기간 장소 특별 공연 전통무용 아이돌 공연 신청하기 안내사항 방법 일정 오시는 길 주의사항 띵.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전통무용 신청할래. 그러면 전통무용 페이지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공연 내용 이렇고요. 패션쇼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름 휴대폰을 여기 신청하세요 라고 나오죠. 눌러서 신청합니다. 체크하고 동의합니다. 신청 누릅니다.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뜨고요. 신청 완료된 거에 대해서 내가 관리자 모드에서 누가 가입했는지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거든. 나만 볼 수 있게 요 페이지 맨 끝에다가 관리자 모드 하나 붙여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이 기어 마크 하나 살짝 숨겨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어드민 대시모드라고 돼 있어요. 어드민 대시보드. 예, 요거 누르면 관리자 모드 나옵니다. 자, 책임은 이렇게 신청했어요. 몇 명. 예. 그래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엑셀로 내보낼 수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페이지까지 만드는데 15분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옛날에 제가 리에디 알려주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요 페이지 만들어주는데 한 5분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 프론트엔드만 보여주는데 지금은 이 AI 개발자 이 소네포 이걸로 만약 끌러도 소네포로 하시잖아요. 백엔드 다 아까 만들어주고요. 관리자 모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파일 탐색해 가보면 이렇게 파일을 다 짜줍니다. 제이스 코드, 그 다음에 뭐 여기 설명서 코드까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주고 그거 웹에다 붙여가지고 웹사이트 게시하면 요 게시된 요 링크를 가지고 여러분도 오셔서 예, 그냥 응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응모된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지금 바로 라이브로 여기서 이거 눌러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된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쓸 수 있어요. 이게 딱 15분 만에 이 정도가 이루어진다니까 15분 만에. 백엔드에 데이터베이스 설계까지 해가지고 그걸 연동해주는 작업까지가 이미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요건 지금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제가 사례를 보여드린 것 뿐이고 이제 이런 걸 앱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앱도 뭐 테트리스가 됐든 뭐 벽돌 깨기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무슨 뭐 내가 원하는 뭐 뮤직비디오 생성기가 됐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다니까요. 공유중지 해보세요. 제가 링크 드렸어요. 저거 살아있는 라이브 페이지예요. 물론 세이브 저장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모드는 조금 손을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건 지금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상의 로컬 PC, 로컬 웹브라우저상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정보 외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거 세션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뭐죠? 초기화돼 버리고 예, 데이터 없어지고 그래요. 저렇게 이제 저렇게 짠 거를 이제 뭐 영구적으로 쓰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 웹 호스팅 서버에다가 저걸 올려가지고 저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올려가지고 이제 서비스로 구동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그 작업은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깃허브 공부도 하셔야 되고 네트리파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데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 HTTPS 보안 인증이 제공되는 사이트로 외부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렇게 테스트는 해볼 수 있어요. 저기까지. 백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내가 끌고 올 수 있다는 것까지는 테스트, 예, 임시 테스트까지는 해보실 수 있어요. 저거를 옛날에 짜려고 했어봐요. 저거 어떻게 짜? 무슨 재주? 우리가 개발자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저기까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에러도 없이 저게 딱 한 번에 저렇게 돌아간다니까요. 헉, 헉 하죠. 헉.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 바이브 코딩을 네. 하루 걸려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그냥 얘한테 바이브 코딩이죠. 이거 가지고 피겨 앱인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누르면
얘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알아야 두셔야 되는 게, 이 코딩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틀이에요. 얘한테, 요거 나오는데 굉장히 피겨 이미지 잘 나오죠. 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프롬프트를 피규어에 굉장히 맞는 프롬프트를 넣어야지만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얘한테 이걸 다 만들어 달라라고 그러면 못 만들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나 이 바이브 코딩에 있는 거는 그 겉표면 그냥 초안. 뚜껑이고 예. 초벌 초안이고 버전, 초벌 버전까지 만들어주죠. 초벌 버전이고 그 예. 안에 깊숙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프롬프트라든가 그런 거를 음,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제가 GPTS보다도 더 바이브 코딩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음악 되지, 영상 되지, 소리 되지, 내가 마이크 하지, 전부 다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깊이 있는 그런 거는 못 만들어도 그냥 간단한 것들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바이브 코딩으로요. 마무리 다듬기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예전에 개발 능력도 없고 웹 디자인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예 손도 못 댔던 작업들이 저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로 다 저렇게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걸 딴 사람들도 쓸 수 있게 그 배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는 영역인 거고, 이제 코드를 못 짜서 코딩을 못 해요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핑계래니까요. 그건 이제 변명이 안 된다니까 앞으로는. 하고 싶으면 모든 앱을 만들어 쓸 수 있다니까요. 만인 그래서 개발자 시대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만 해보세요. 예. 자, 질문 있으세요? 50분이 넘었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한다를 내일 북독방에서 하시나요? 예, 내일 밤 9시에 합니다. 아, 네. 70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밤 새가지고. 절반밖에 못 읽었어 아직. 책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아까 그 이제 전자책 다음 그뭐 다운 받아가지고 다 캡처해 놓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8월 달에, 아니, 10월 15일 날 발제해야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아예 제가 그 저기 그 구글 노트북 LM으로 학습시켰으니까요. 네. 노트북 LM을 아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네, 안에 너무 원본이랑 좋았습니다. 다 들어있거든요. 예. 예,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내일 어차피 만날 그쪽이 약속 없는 분들은 오늘 이제 인사 마지막입니다. 다음 기수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예. 얼른 아쉬운 거 있으면 얼른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 저기 뭐죠? 온라인 그 링크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줌 미팅 같은 거 요청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 많다니까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든가 밥 한 끼만 사시면 뭐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AI가 밥 한 끼만 사시면. 음. 또 다른 얘기 없습니까? 바이브 코딩 교육은 혹시라도 저한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든 앱을 가지고 아니면 웹페이지를 가지고 어떻게 배포해서 영구적으로 그 실제로 사이트처럼 도메인 따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쓸 수 있나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언젠가 한번 저기 따로 원데이 세미나나 이런 걸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알아두면 되게 그것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처럼. 개념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3일하고 10일 날 민 소장님이 지금 바이브 코딩 갖고 강의하시잖아요. 무료 세미나. 아니, 무료 세미나. 네. 10만 원에 아, 해갖고 4번 하는 강의 아, 있거든요. 하시기로 했어요? 하세요. 예, 하면 좋죠. 자, 질문이 더 없으므로 빠이 하겠습니다. 됐죠? 예, 아쉬운 듯 헤어지고 다음 기회에 또 뵙는 분들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예, 민소장님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봬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얼른 들어가십시오, 이제. 내일 봬요. 네. 예. 자, 다 나가시면 제가 마무리 예. 종료하고, 예, 화면 끄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 오늘은, 네, 늦게까지 계신 분이 별로 없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쫑 끕니다.